자, 한 문제씩은 풀고 간다고 했지. 매 시간마다. 여기는 킬러 단원이라 그래.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풀이반을 다시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감은 잡고 가야겠지. 왜 8번 같은 양적 관계 문제들이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고 수능에서도 화원을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는 이쪽이 킬러 단원에 해당되거든. 근데 내 말 잘 들어봐. 공식이 없어 여기는. 알았어? 해설집에 보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풀어줬거든. 그렇게 풀었다간 니네는 시간 안에 못 풀어. 수열 추리, 수리 추리로 찾아가는 거야.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잘 봐라. 8번 문제 한번 보자. A2, B2가 반응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써 있어. 그럼 식을 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걸로 바꿔라.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야. 식을 써. 반응물을 쓰고요. 대신 여기는 그닥 어렵게 안 낸 게 봐요. 이거 상태 잘 보세요. 기체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고체는 빼는 겁니다. 액체나 고체는 빼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지금은 다 기체니까 상관이 없어요. 얘도 씁니다. 그대로 옮기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식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EX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야. 앞에 2가 붙은 것도. 자, 이렇게 놓고 거기에 문제를 잘 봅시다. 표는 실린더 안에서 기체의 부피를 달리해서 어느 한 기체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밑줄을 쳐보세요. 어느 한 기체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 시 소모된 반응물을 칭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든 뭐를 하든 이제 고등학교 가면 뭔가 좀 하겠죠. 그럴 때 그 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한계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말을 잘 들어요. 커플을 생각하시면 돼요. 남학생이 10명 있고 여학생이 2명 있으면 커플 몇 명 생겨요? 2쌍 생기죠. 그럼 커플이 다 되고 나면 누가 남아요? 남학생이 남죠. 그럼 이 커플은 누가 결정합니까? 여학생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학생 2명이면 2쌍이니까요. 그때 반응이 커플이 다 되고 나면 여학생이 하나도 안 남죠. 그 여학생을 한계물질이라고 한다고요. 생성물을 결정기 있는 애들.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실험이 1, 2, 3가 보여줬는데 반응물 A2, B2 중에 누구 하나는 0이 된다는 감을 잡아야 돼요. 누구 하나는 0이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 만들어진다? 생성물 X가 만들어지겠구나. 근데 다른 생각 한번 더 해봐요. 둘 다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둘 다 한계물질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실험 1, 2, 3를 왜 줬느냐 이거죠. 왜 실험을 3개씩이나 줬지? 이런 의문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옮기는 겁니다. 봐요. 거기에 있는 표가 반응 전의 표예요. 반응 전. 자, 전을 표시해 봅시다. 반응 전에 A2는 몇 리터? 3리터라고 줬어요. 3리터. 그 다음에 B2는 5리터. 그리고 얘는 없었어요. 없으면 쓰지 마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반응 전이니까. 그럼 얘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죠. 몇 대 몇 대 몇으로 합니까? 라고 한다면 요 개수를 옮깁니다. 여기다가 A, B, E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다음에 이제 반응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오른쪽 자료를 봅시다. 발생한 X의 부피가 이렇게 돼 있어요. 2리터. 이건 몰라요, 여러분. 누가 0인지 지금 모른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들어가기 전에 이 선상에 쓰는 숫자를 개수라고 하죠. 이런 걸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는 명심하십시오.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에서 나오는 개수는 무조건 10 이하 수예요. 정확히 말하면 6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1, 2, 3, 4, 5, 6 이런 자연수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100이 뜨고 100대 2 이런 거 안 떠요. 절대. 알았죠? 그리고 얘들 개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최소 자연수에 비해요. 예를 들어 4대 2 그러면 4대 2라고 쓰지 않고 2대 1로 씁니다. 알겠죠? 약수수로. 그래서 요것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모르면 자기가 막 넣고 푸는 거죠. 지금 여기 힌트는 얘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요 개수만큼 얘가 생겼다 이거죠. 이거 생겼어. 2리터. 요 2를 똑같죠? 개수랑. 그럼 얘는 몇 리터 반응했다? 모르니까. 마이너스 이만큼 반응한 거예요. A리터. 또 여기도 마이너스 B만큼 반응을 한 거죠. 요 개수 B대로. 그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거니까 A, B 둘 중에 하나는 3이나 5라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해 갔어요? 지금 얘기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요. 선생님이 어떻게 여기다 2를 넘겨 놓냐면 요렇게 생성물이 X가 발생한 X의 부피가 2리터라고 써줬기 때문에 여기다 썼으니 이 개수 B대로 나오거든요, 숫자가. 그럼 얘는 없던 게 2만큼 생겼다라고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렇다면 이 2리터라는 얘기는 A 대 B 대 2로 반응을 한다는데 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습니까? 반응물은 사라져서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라져서. 그때 사라지고 생기는 이 개수 B를 우리는 요 앞에 있는 숫자로 쓸 수 있다는 거죠. A 대 B 대 2로. 그렇다면 얘 2리터 썼어. 그러면 얘는 B리터만큼 됐고. 왜? 2가 1배 했을 때 2가 된다면 B에도 1배 하고 A에도 1배를 해야 이 개수 B가 똑같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건 뭡니까? 누가 한 개인지는 모르는 거죠. 누가 한 개 물질인지는. 그럼 이걸로 해서 더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료를 가보세요. 이게 완자료니까 투 자료를 갑니다. 투 자료. 알았죠? 투 자료 한번 써볼게요. 똑같이 요렇게 지금 상태 표시 생략을 할게요. 있다라면 반응 전에 여기서 12리터 여기서 2리터 자 반응을 합니다. A 대 B 대 2로 반응을 하죠. 자 반응 후에 봅시다. 몇 리터? 4리터. 그대로 옮겨봐요. 여러분들이 그냥 옮겨봐. 얘가 4가 생긴 거예요. 없던 놈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 개수의 몇 배만큼 커진 거죠? 얘가 2배만큼 커졌어요. 그럼 얘 얼마 반응했어요? 이만큼 반응했겠죠. 그 다음 얘 이 B죠. 쏘리. 얘도 이만큼 반응했겠죠. 2를 곱해서.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개 자료 갖고도 더 이상 세 번째 자료를 보지 않고 풀겠다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누가 많아요? A2가 많죠? 그럼 적은 쪽을 한계물질이라 놓고 그냥 풀어보아요. 알았어요? 숫자가 적은 쪽이 한계물질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풀으세요. 왜요? 둘 중에 하나가 한계물질인 건 확실하죠? 그러면 얘가 한계일 경우 풀어보고 맞으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면 반대로 잡으면 돼요. 잘 보세요. 얘가 한계라면 이 개수는 얼마가 될까요? 3이 됩니다. 이 개수는. 얘가 한계라면요. 이 개수는 5가 될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거 수리출이에요. 수율출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얘를 한계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 뭐가 됩니까? A가 3이 나와야죠. 얘가. 그래서 얘가 0이 떨어져야 됩니다. 0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 A를 우리가 뭐로 잡았으니 3으로 잡았으니 여기도 뭐가 된다? 3이 되니까 얘는 뭘로 바뀐다? 이게 되는 거예요. 6리터로. 알았어요? 그러면 얘는 6이 남잖아요. 그럼 얘가 한계인 거예요. 여기서는 얘가. 얘를 0으로 잡았으니 그럼 이 개수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얼마예요? 2리터일 거니까. 맞죠? 그럼 B는 개수가 뭐 나와야죠? 2가 아니라 1이 나와야 되겠죠. B가 1이어야 2리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 갔어요? 그랬더니 성립을 하더라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3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돼요. 3.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A를 뭐로 잡았죠? 지금 우리가
3으로 잡았습니다. 얘를 1로 잡았어요. 그랬을 때 생성물 값이 그대로 나오는지 확인. 첫 번째 실험은 15L 여기. 반응 전에. 그 다음 B2가 얼마였어요? 1L였어요. 그래서 반응을 하겠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기 써 있는 대로 3대 1대 2로 반응을 하겠죠. 우리가 찾은 계수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1L가 반응해서 0이 될 거고, 그럼 얘는 3L가 반응을 했고, 그래서 반응 후에는 얘가 얼마 남아요? 12L가 남았다. 그럼 얘는 2L가 생기겠죠. 그래서 X는 2가 나와야 돼요. 확인. 됐죠? 그럼 이거 맞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시 우리 한계물질 어떻게 잡았어? 막연한 거다 이건. 근데 거의 맞아. 숫자가 작은 쪽을 한계다라고 잡는 거야. 숫자가 적은 쪽이. 알겠니? 그래 놓고 얘가 자연수기 때문에 저 값을 넣어주면 결국 어떤 식이 되냐? 3A2고 B2. 봐요. A2가 3개 있고요. B2가 하나 있는데 앞에 개수가 2가 붙으려면 A는 이렇게 아래첨자로 3이 붙어요. 6개의 A 원자가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 B는 그대로 있으면 되죠. 어디서 봤습니까? 이 식. 하버법이다. 여러분 하버법이 어떻게 되죠? 3H2 플러스 N2가 이거 응용한 식이에요. 저게. 이해 가요? 여러분들이 배운 공식에서 거의 나옵니다. 그러므로 X는 BA3든 A3B든 저건 뭐 순서는 상관없거든. 기억, X는 몇 원자 분자입니까? 그래서 4원자 분자가 됩니다. 4원자 분자. 아래점자는 원자수니까. 그 다음 니은 같은 몰수에 A2, B2를 반응시키면 용기 안에 이 말 보세요. 그대로 반응을 시켜볼게요. 같은 몰수, 여러분 밑줄을 치세요. 동일한 질량, 동일한 부피, 같은 양, 그러면 다 이겁니다. 1로 놓고 푸세요. 머리 고민도 하지 마세요. 같은 양, 그러면 뭐 임의 원소 스몰 a, 뭐 x 이러지 마시고 1로 놓고 푸세요. 상대값이니까. 얘들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하죠? 3대 1대 2예요. 그렇다면 누가 한계물질이 되느냐? 얘가 한계물질이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 변했어? 3분의 1배 변했잖아. 그러면 얼마 반응해? 3분의 1배 반응하겠지. 그래서 얘 얼마 생겨? 3분의 2배 생긴다고. 다 3분의 1씩 줄면 되는 거야. 그래 개수가 3대 1대 2가 나오지. 같이 변하는 거야. 그만큼 반응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3분의 2가 남았겠고 얘는 3분의 2니까 봐라. 지금 반응 전 기체의 전체 부피비 이거 분명히 몰이거든 얘들아. 같은 양 몰이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기체일 경우는 있잖니.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몰수의 B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몰수 B는. 알았니? 그러니까 얘를 뭘로 잡으면 돼? 반응 전에 2만큼 있고 반응 후에는 3분의 4만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몇 대 몇입니까? 잘 보세요. 전후에 3분의 4니까 그래서 얘들은 3대 2가 돼요. 그래서 전과 후는 3분의 2가 정답입니다. 니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가보세요. 반응 후 용기 안에 전체 분자수분의 X의 분자수. 여러분 또 분자수에 밑줄 쳐. 분자수는 몰수입니다. 여기 나온 숫자라고요. 그냥 부피비가 몰수비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랑 누구랑 물어본 거죠? 나하고 다를 물어봤으면 잘 보세요. 반응 후는 얘들 합치면 몇 개예요? 부피가 10L잖아요. 그냥 이건 뭐랑 같다? 분자수랑 비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체 분자수는 10인데 그 중에 얘가 X가 얼마를 차지? 4를 차지면 얘는 10분의 4인 거예요. 그 룰에 의하면. 그 다음에 다는 전체 얼만데? 14인데 그죠? 얼마를 차지하죠? 2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거 7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5분의 2. 결국은 나하고 다를 비교하면 이것이 다고 이게 나니까 비교. 자, 봅시다. 전체 분자수 x 분자수. 자, 전체 분자수가 나는 부피가 전체가 10이잖아요. 그게 그냥 뭐다? 몰수라고 생각하죠. 10분의 얼마? 4. 얘는 14분의 2. 약분.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되죠. 이해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14대 5. 이게 정답이 되죠. 그런데 지금 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지금 부등호로 보면 나가 더 작다고 했어요. 나가 14라니까요. 그럼 나가 더 커야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답입니다. 알았어요? 시간이 정규적 문제들 혼자 독학한 아이들이 풀면 이거 4분 5분 걸려요. 알았니?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는요, 이런 식의 계산이 논리사고로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실험 1, 2, 3를 비교할 줄 아는 비교값이 좀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라고 생각되면 나중에 정말 급하면요, 저거 1, 2, 3 넣고 풀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5 미만의 숫자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자꾸 풀어보면서 선생님 거를 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페이지. (80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오비탈에 대해서 조금은 배웠죠? 그죠? 우리 확인 하나 하고 가자. 잘 봐. 유독 크게 선생님이 확률이란 말을 강조하지. 오비탈은 확률함수야. 누구에 의해서 제창된 이론이냐? 슈레딩거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제창된 개념이야. 알겠지? 정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 확률을 과연 현존하는 수치 학문인 과학에 접목을 시켜도 되는지에 대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 확률함수를 지지하는 과학자와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결국은 슈레딩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오비탈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걔 반대파에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이랑 같이. 근데 찬성파 쪽이 이제 보어도 있었죠. 하이델베르크, 보른이라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위주로 한 그쪽 파가 있었고, 아인슈타인, 슈레딩거를 통한 반대파가 있었고, 결국은요, 보어 쪽이 이겼죠. 이겨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오비탈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여기는 뭔 양적 계산이나 그런 게 없거든요. 개념을 묻는 거거든요, 여기는. 내가 무슨 화학이라고 했죠? 이 단원이 분석화학이잖아. 팩트를 알려준단 말이야. 이 팩트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라옵니다. 알겠어요? 자, 봅시다.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슈레딩거가 얘기했는데, 슈레딩거가 오비탈을 쓴 이유는 전자의 포지션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화학은 전자의 한문이니까. 알았어? 근데 오비탈의 포지션이 이 사람이 풀어낸 게 세 가지 값이에요. 오비탈에 대한 해석값이 세 가지 값이라고. 알겠어? 이 세 가지 값이 계속해서 나온 값이야. 그 첫 번째 값이 주가 되는 주양자수라는 값이고, 그거를 풀이해낸 게 부양자수고, 그걸 다시 풀어낸 게
자기양자수야. 그럼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주양자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야. 방향자수, 부양자수는. 주양자수 다음에 방향자수 나오고 그 방향자수 값에 따라서 자기양자수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마지막에 스핀 자기양자수가 나오는데 그건 슈레딩거 값이 아니야. 파울리라는 과학자의 값이거든. 그것까지 들어가야 전자 하나의 포지션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값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 해석을 지금부터 잘 살펴봐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확실히 이해를 해라. 여기 이해만 하면 뒤쪽 문제들은 정말 쉬운 거니까 잘 봐봐요. 우리는 오비탈이라는 함수 자체가 그림으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려봤잖아요. 그림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XYZ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3차원상. 그래서 쉽게 X는 누구를 뜻한다? 좌우. Y는 앞뒤. Z는 이런 좌표가 표현되는 게 3차원이에요. 다시 앞뒤 위아래만 써놓으면 2차원상이고요. 좌우 앞뒤만 써놔도 2차원상이에요. 좌표가 두 개밖에 없어. X축, Y축으로 밖에. 그지? 그런 거 2차원상인데 얘는 입체 공간상에서 전밀도로 나타나든 알겠니? 이렇게 전밀도로 나타나든 물론 전밀도로 나타내면 진한 쪽이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경계면 그림으로 나타내든 대신 여러분 이 바깥쪽은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0이 아닙니다. 확률함수는 이 바깥쪽이 약 10%의 확률을 갖고 있고 안쪽이 약 90%의 확률을 갖고 있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오비탈의 개념을 갖고 지금부터 전자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전자를요. 보여지고 계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룰 거라고요. 그래서 가상적인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전자가 어디에 있고 어떤 전자인지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 4가지를 배울 텐데 그때 4가지의 숫자 중에 3가지는 확률함수라는 칭호를 붙이고요. 주어가 오비탈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주어가 전자입니다. 왜 3개는 오비탈이죠? 슈레딩거가 방정식을 통해서 뽑아냈던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전자는 어디 있는지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하이델베르크 이론하고도 아주 일치합니다. 전자가 에너지가 어떻고 전자가 모양이 어떻고 전자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거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로 대체를 하고 전자 하나는 근데 확실한 건 스스로 회전을 해요. 전자 하나가. 얘가 시계로 도느냐 반시계로 도느냐 값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값이 뭐냐? 거기에 보여지죠.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값이 이겁니다. 바로 얘입니다. 양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양자 역학이니 이런 어려운 말까지는 가보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양자라는 건 셀 수 있다는 거야. 마운트. 셀 수 있다. 알겠어요? 셀 수 있는 값으로 나눌 수 있는 값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 원래 이런 값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전자들의 모든 값은 이런 연속적인 값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셀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연속과 불연속이 있다면 누가 연속일까? 좌측 우측 중에. 좌측. 그렇죠. 쿨한데? 이게 좌측이 연속적이에요. 우측이 불연속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누가 셀 수 있다? 이게 셀 수 있다. 다시 비탈진 길이 있고요. 계단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얘예요? 얘입니다. 연속적이라는 게. 이거에 해당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자. 구체적으로 딱 찍겠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고 어떤 오비탈 함수를 갖고 있고 어디에 위치한다 이런 거를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 값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처음 배우는 값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보호 껍질에서 배웠어요. 핵과 제일 가까운 껍질이 1껍질이었죠. 그게 N이었어요. N. N은 1. 두 번째로 가까운 껍질이 N은 2. 세 번째로 N은 3.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보세요. N이 크면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도 어땠다? 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전장에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보어가 아인슈타인한테 인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것 하나 때문에. 와,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양자화시켜? 대단한 발상인데? 라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커다랗게 감흥은 안 오죠. 하지만 이 세계에 빠져들려면 같이 리액션을 넣어주셔야 돼요. 오, 이렇게요. 딴 거 없어요. 오라고 리액션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핵이 있으면 어깨, 얘가 뭐라고? 1, 2, 3인데 어디에 전자가 있을 때 안정하다고 그랬죠? 여기요. 하나 기억해야죠. 에너지는 어떨수록 안정하다? 낮을수록 안정하다. 외워버리세요.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합니다. 우리는 무슨 학문을 배우고 있냐? 지구과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맞죠? 끄떡거렸어요. 자네 지금. 긴장 안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국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우리 화학 배우고 있어요. 내가 안정하다는 건 무슨적 안정이에요, 지금? 지구과학적 안정입니까? 국어적 안정인가? 화학적 안정이에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낮은 놈은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학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애들이 안정한 거예요. 주기율표에서 비활성 기체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줘야 지들이 화학 변화를 일으켜요, 걔들이. 그래서 비활성 기체예요. 웬만한 에너지 갖고는 못 일으킨다. 얘가 제일 안정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어디로? 여기로. 에너지를 흡수한다. 배웠잖아, 니들이. 보호에서. 근데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배웠잖아. 그러면 봐봐. 주양자 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어떻다? 높다잖아. 주양자 수가 크면 클수록. 전자가 있단 말이야.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면 1, 2, 3으로 간다. 보호는 얘를 1, 2, 3으로 놓게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잖아. K, L, M. 그치? 근데 이제 봐.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부터 바운드리를 줄게. 주양자수 껍질은 4개의 껍질밖에 안 배워, 니들은. 알았어? 껍질 4개밖에 안 배운다고. 그러면 우리가 1, 2, 3, 4로 쓸 때 이거는 이제 책에 없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주양자수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해. 자연수야. 자연수 제일 작은 숫자가 누구니? 1이지. 그럼 1이 제일 가까운 거라고. 그럼 몇부터 몇 가지밖에 안 배운다? 이것까지밖에 안 배워. 1에서 4. 왜? 바로 이 껍질이 주기율표에서 가로줄 주기의 모태거든, 이게. 니네 몇 번부터 몇 번까지만 배운다고 했지, 내가? 번호? 원자 번호? 1번부터 몇 번? 20번까지밖에 안 배워. 알았니? 그때 맨 위 주기에 있는 애가 2개야. 수소, 헬륨. 그 다음 몇 개 있냐? 8개. 그 다음 8개. 그 다음 2개야. 2882라고 이 규칙성만 알아도 니네 나중에 원자 번호 같은 거 외울 때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알겠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1, 2, 3 요까지만 배운다는 거야. 4. 알았니? 그리고 지금은 막연하게 니네가 공부할지 모르는데 이건 수소 갖고 한 거 하잖아. 수소, 보호가. 전자 하나. 그러면 전자의 숫자는 원자 번호, 양성자의 숫자가 똑같다 배웠잖아요. 2번 헬륨은 전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겠죠? 그러면 낮은 데부터 채워 들어갑니다. 하나, 헬륨은 요 K 껍질 전자가 2개가 채워져. 끝이에요. 그렇다고 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K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어야 안정한 바닥 상태인 거예요.
근데 3번 리튬은요. 두 개가 다 채워졌어요. 끝이에요? 그럼 여기다 채워줘야 돼요. 그럼 몇 껍질이 최외곽 전자죠? 2껍질의 최외곽 전자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2족이 1족인 거예요. 그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 껍질에는 전자가 총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 8개까지 채워집니다. 그럼 1에 2개 있고 2에 8개 있으면 얘는 몇 번일까요? 10번입니다. 걔가. 다시 1껍질에 2개가 채워지면 그건 2번 헬륨이에요. 근데 이 L껍질까지 다 채워지면 10번 네온이고요. 여기까지 다 채워진 게 18번 아르곤이죠. 걔들이 비활성 기체예요. 그러면 이제 19번, 20번 칼륨과 칼슘은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기, 여러분은 사주기 2족 원소까지밖에 안 배워요, 여러분들이. 알았니? 다시 주양자수는 1부터 4까지만 여러분들이 배운다. 알겠니? 주양자수는. 그러면 이 주양자수는 뭘 나타내는 거냐? 여기 써 있잖아. 자, 주어는 뭐라 그랬지? 오비탈이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함수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최고 큰 값이에요, 이게. 알았습니까? 질문. 이 뭔 뜻인지 알겠어? n이 1, 2, 3, 4 이렇게 커질 때마다 에너지는 어떻다? 높다는 거죠. 이겁니다. 주어가 누구라고요? 오비탈입니다. 전자가 아니에요. 왜? 전자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았어? 전자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주양자의 숫자는 뭐를 나타낸다? 오비탈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그러면 n값이 크면 에너지 높다. 얘 이름 보호가 뭐라고 줬다고? K, L, M, N 이렇게 주었습니다. 됐죠? 우리는 지금부터 전자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지라는 말을 써요. 존재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반드시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존재할 확률이 높다 낮다죠. 그래서 1껍질에 있어? 그러면 2껍질보다는 에너지가 낮구나. 2껍질에 있어? 3껍질보다는 낮지만 1껍질보다는 높구나. 이렇게 해석할 때 쓰는 말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주양자수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 개념 정리하고요. 문제를 볼 때 응용을 제가 많이 할 거거든요. 그때 많이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 또 다른 말을 적을 준비를 많이 하시라고. 주양자수는 K, L, M, N을 뜻하는 거구나. 자연수구나.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 제가? 주양자수가 있다면 이것의 해가 바로 밑에 있는 또 양자수예요. 이름이 뭡니까? 부양자수라고 그랬죠. 부양자수. 이 부양자수를 이렇게도 합니다. 방위양자수라고도 합니다. 어떤 책에는 얘를 이렇게 표현해요. L. 얘 주어 뭐예요? 오비탈이 아닐까요? 슈리딩거 함수의 값이기 때문에 오비탈입니다. 무조건 주어가. 그럼 부양자수 L은 무엇이냐? 정의는 이거죠. 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값이에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 와, 확률함수를 컴퓨터에 넣어보면요. 자료를 넣잖아요. 이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우리가 보기 쉬운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아까 저거 봤죠? 저거 무슨 형이라고 불러요? 저거를. 공 모양이잖아요. 구형이라고 부른다고요. 저렇게 모양이 나타난다니까요. 하지만 니들은 어떤 모양이 나타나든 그 바운드리 안쪽, 핵과 가까운 쪽의 이 부분은 90이고 바깥 부분은 10이라는 걸 꼭 명심하라고요. 바깥엔 전자가 없다가 아니라 저렇게 분포할 확률이 90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명심할 건 이거죠, 여러분. L도 숫자로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L도
요걸 기억하세요. 0과 자연수예요. 부양자수는 0과 자연수거든.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거니까 니네가 따라야 되는데 무작정 외우지 말라고. 잘 들어. 이 값은 슈레딩거가 이 값을 넣어서 풀었더니 얘가 나온 거지. 기잖아. 그러면 n이 1이지. 이거랑 관련이 있어야 돼. 이 값이. 알았어? 지금부터 이제 보여줄 테니까 잘 따라와.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여기 되게 어려워서 학교 선생님들의 내용만 제대로 들어가지고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너네가 직접 방언이 터져야 돼. 내가 질문했을 때 옹용옹용 해봐. 알았어? 오물오물 해보라고. 잘 봐. L은 0과 자연수니까 제일 작은 값이 누구란 얘기니? 0이라는 값이야. 제일 작은 게 0이야. 그러면 이 0이 뭘 의미하냐? 봐봐라. 오비탈 모양에 있어서 0을 이렇게 불러. 샤. S 오비탈이라고. 알았어? 0을 무슨 오비탈이라고 칭한다? S 오비탈이라고 칭해. 그 다음 1은 뭐라고 한다고? 프린시퍼에 P 오비탈이라고. 알겠어? 그럼 1은 디파트먼트 해가지고 D 오비탈이라. F에서 펀더멘탈. 막 짓거리는 거예요. 니네 못 알아들으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니네한테. 그지? 이게 이름이거든. 복잡하지? 이제부터 규칙성을 알려줄게. 얘들이 주양자수에서 결정이 나. 자, 들어봐. 얘는 1이다. 한 종류 있다는 거야. 누가? L이. 1껍질 안에는 이걸로 해를 끄집어내면 한 종류밖에 없어. 그럼 누구? 제일 작은 거부터 계산하라고. 누구? 0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2다. 누구 있다는 얘기지? 0과 1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3이다. 0과 1과 2가 이렇게 세 종류. 자, 이제 4는 뭐뭐 있겠냐? 0, 1, 2, 3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n과 l의 관계를 알겠어? 들어봐. n은 1이다. 됐어요? 그럼 l은 얘가 얘로 간다니까. 이렇게 해라고. 슈레딩거 방정식 해. 방정식은 너네가 물투가 한번 봐. 보자마자 찍겠지만 그죠? 공식이니까 별 상관없어요. 공식이니까 거기다 넣어서 답 나오는 것만 찾으면 돼요. 누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뭐라고 생각을 하고? 한 종류 있구나. 이거 종류구나. 저 주양자수 숫자가 2가 있으면 아하, 이렇게 두 종류가 있구나. 얘 이름이 뭐라고? S. 얘는 누구라고? 역시 S. 그 다음엔 P. 다음 3은 누구 있다고? 0, 1, 2가 있어. S, P, D. 됐니? 이렇게 있다고. 무슨 뜻이냐고? 아까 선생님이 껍질 얘기했지. K 껍질이 있어. 핵과 제일 가까운 곳. 그 껍질에 전자가 노는 방은 얘밖에 없다고. 둥그랑 구형. 근데 이 껍질로 가니까 전자가 많이 들어갔지. 아까 몇 개 들어갔니? 이 껍질이 전자. 이런 주기율표의 맨 윗줄에 원소 몇 개 있다고 그랬지? 2개. 됐어. 그 다음 줄엔 8이지. 그러니까 막 전자가 8개 채워지는 거 아니오. 똘똘해. 지금 대답한 친구들, 야, 대답을 하라니까 방언이 터져야 돼. 이게 아니란 마. 어디 그건 저기 어디야? 부흥회 나가서 중학교 때 부흥회 갔다가 제가 놀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가요. 크리스찬 있어요? 크리스찬 혹시? 없어요. 아유, 좋아요. 주님을 욕먹이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막 자전거 타는 분도 계시고 누워서 막 하는데 막 그게 방언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던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꾸 막 이러더라고.
우리가 말하는 방어는 올바른 답이 터져야 되는 거죠. 다시 봐봐요. K 껍질은 핵과 가까우니까 원이 작겠죠. 사실 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K와 제일 가까운 에너지 준위에 전자들이 존재할 확률은 얘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S오비탈 하나로. 근데 이 껍질은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가니까 구형의 확률합수도 필요하고 거기에 P형의 R형 모양 확률합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3껍질로 넘어가면 더 멀잖아요. 뭐니까 구형도 있고 R형도 있고 그 다음 심란한 D형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디퓨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거 오비탈의 종류가 핵으로부터 멀면 에너지가 크면 더 많은 오비탈의 모양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비탈의 모양을 가질 수 있다. 1껍질 오비탈 모양 몇 개 갖는다고요? 하나밖에 못 가져요. 그게 누구라고? 0이에요. S. 2껍질 2개 가질 수 있어요. 멀어서. 뭐뭐 가질 수 있어요? 0과 1. 3껍질 세 종류 가질 수 있어요. S도 갖고 P도 갖고 D도 갖고. 질문. 어떤 껍질이든 있는 오비탈의 모양이 누구죠? 0입니다. 기본적으로 0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요. 얘 어디에 있는 애야? 1껍질에 있는 애지롱 이랬어. 나는 2껍질에 있는 애지롱 2S. 나는 3껍질에 있는 애지롱 3S. 그럼 앞에 쿼드란 이 숫자는 누구다? 양자수야. 표현할 때. 알았니? 쿼드란 숫자는 누구다? 양자수라고. 그럼 이제 질문할게. P오비탈은 몇 껍질부터 나타나? 2껍질부터 나타나네. 그잖아, 보이잖아. 2껍질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P야. 얘는 가질 수 있어, 없어? 못 가져. 얘는 S밖에 못 가져. 그러면 얘는 3P가 되겠지. 자, D오비탈은 누구부터 나와? 3껍질부터 나와. 지금 이 모양을 보여줄게. 먼저 S 오비탈은 모든 주 양자수에 존재하는데 모든 주 양자수에 존재를 하거든. L 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 표현해. 0. 그 얘 모양을 그려볼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대. 끝. 구형이야.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구형. 구형. 점으로 쓱. 졸고 있어. 큰일 났다. 에이씨. 오, 구형 같다. 그지? 오, 잘 그렸다. 기잖아. 얘들아.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 경계면 그림이야. 선생님이 좀 최대한 입체형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할 거야 지금. 오, 입체형으로 그리려고 이렇게. 됐어요? 구형. 이 안에 전자가 있지요? 여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 몇 프로? 90%. 여기 몇 프로? 10% 있습니다. 구형이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보셔요.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성이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핵과 거리가 같다면, 그게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간에, 앞뒤든 좌우든 위아래든 간에, 옆구댕이든 간에, 알았니? 거리만 같다면 확률이 같다야. 확률 뭐? 전자가 존재할 확률. 전자가 존재할. 이 확률이 같다고. 그래서 그걸 그려봤다고. 봐. 핵으로부터 거리. 그려보니까 이건 확률. 세로축은 확률. 정확하게 여기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핵에는 없겠죠. 핵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 알았어? 이게 X든 Y든 Z든 역구댕이든 세로탱이든 이거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형의 특징이야. 여기까지 됐어? S 오비탈? 이걸 모든 N은 갖고 있다고. 그런데 얘하고는 차이가 뭘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얘하고의 차이는 뭐냐? 모양은 똑같아. 근데 니네 우리가 보호 전자 껍질을 보더라도 K 껍질이 반지름이 크냐? L 껍질이 크냐? L이 크지 당연히. 그럼 L이 갖는 S 오비탈은 덩치가 좀 크겠지. 그 상상해. 상상. 야, K 껍질을 야구공으로 봐. 알았어? K 껍질 S 오비탈 야구공이야. 1S가 야구공이야. 2S는 볼링공이야. 볼링공. 아, 쌤 볼링 본 적 없어요. 집에 가서 봐. 볼링공. 야구공보단 커. 그지? 그 다음에 M 껍질, 3껍질의 공은 농구공이야. 이해 갔냐? 근데 규칙이 있어. 볼링공은 반드시 무슨 공을 포함해야 돼? 야구공을 포함해야 돼. 반드시. 자, 농구공은 공 몇 개를 포함시켜야 돼? 야구공, 볼링공을 포함시켜야 돼. 알았니?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혹시 과학고 가는 학생들이 있나? 혹시? 저는 과학고 갈 건데요. 졸라 멋있어. 이미 과학고에 있는 학생들이 있나? 아유, 그런 친구 없겠죠. 이 말은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들었다가 나중에 큰 행운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S는 저런 모양이고 확률함수 그래프도 저렇지만 2S는 있잖아요. 그냥 보시라고요. 2S 무슨 공? 볼링공. 조건 무슨 공을 포함한다? 야공을 포함한다. 그럼요. 얘가 덩치가 크겠지만 확률 함수 그래프를 보면 보세요. 핵으로부터 거리를 놓을 때 세로축이 확률이겠죠. 확률. 얘가 이렇게 생기면 이래요. 확률이 얼마입니까, 요거? 확률이 0입니다. 이게 ES 오비탈이에요. 이런 걸 노드라고 불러요. 노드. 노드가 뭐냐면 혹시 자기 물리완 하고 있는 친구. 좋아요. 앞에 부분 하고 있죠. 또 물리완 끝난 친구. 좋아요. 파동함수 배우죠. 기억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화학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물화생지는 같은 학문이에요. 여러분 시험 보려고 우리가 나눈 거지 니들은 같이 배워야 됩니다. 아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한테 뭐를 듣고 있어요? 귀로. 소리를 듣고 있죠? 눈으로 뭘 보고 있어요?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한? 반사한. 제가 광원이 아니에요. 제가 쏜 빛을 내가 반사하는 걸 니네가 보는 거라고요. 제 끄면 나 안 보여요. 내가 발산되는 빛을 자체 발광. 다 거짓말이죠. 과학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얼굴 잘생기면 자체 발광. 불 끄면 전구냐? 시원하게. 야, 일로 와봐. 공부하게. 뭐 이런 거. 그죠? 그거 아니잖아. 그런 거는. 반사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호가 다 이런 신호입니다. 이걸 파동이라고 해요. 파동. 알았지? 내가 아까 이거 점으로 뚝뚝뚝뚝 찍었지? 응? 이걸 아날로그라고 그래. 이걸 아날로그. 니들 아날로그면 옛날 구형. 옛날 니네가 느끼고 보고 듣는 게 다 아날로그야. 연속적인 파. 그럼 저장하는 거 있지. 컴퓨터에 저장하잖아. 그림도 저장하고 목소리도 저장하고. 그게 디지털이야. 디지털. 알았냐? 그게 디지털이라고. 디지털을 이렇게 써. 이렇게. 점으로. 그래서 얘를 얘로 바꾸는 건 녹음하는 거 우리가. 목소리 녹음하는 게 요거 이렇게 바꾸는 거고. 자식. 그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 당신 한 얘기를 내가 알지. 탁 틀고 막. 녹음한 정보는 재판에 뭐로 쓸 수 없고 이지랄 하잖아. 그런 게 이거야. 얘를 다시 틀어주는 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소리하고 이 틀어진 이 소리하고
음향이 좀 다르겠지. 확실히. 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아, 얘들, 뭐, 니들, 뭐, 사진으로 보면 화수가 크네, 작네가 이거야. 얼만큼 점점점이 많이 찍히냐. 이게 화수의 크기야. 좀 더 복원했을 때 원색과 가깝냐. 알았어? 그럼 뭐, 데이터 값도 크겠지요. 여튼,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요, 요렇게 저장이 돼요. 디지털로. 근데, 내가 왜 노드라는 말을 쓰느냐? 잘 보십시오. 파동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면 주기함수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 주기함수. 주기함수가 뭐냐고요? 이야. 요즘 유튜브 보니까 뭐 이거 유행이 돼. 어이씨, 어깨 아파. 그런 거 유행이 돼? 주기함수야. 야, 계속 도는 거죠. 계속 돌아요. 한 바퀴 삥 돌면 변이가 0이라고 하거든요. 삥. 이해 가요? 이렇게 주기적인 그래프가 저런 함수예요. 주기함수. 그거에 해당되는 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파동이라고 하는 주기함수인데 파동도 신호잖아요. 그걸 대수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기억해봐요, 여러분. 주기함수가 이런 것만 있냐? 이것도 있잖아. 응? 이것도 주기함수야. 그치? 근데 내가 이러고 있다. 여기다 물통을 들고 내가 이러고 있어. 근데 물통이 빵꾸난지도 모르고 계속 이러고 있네? 그럼 물이 쪼르륵 흐르겠지? 근데 이 다리 사이로 컨테이너 벨트가 쭉 앞으로 가네? 그럼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이해가? 내가 이러면. 당장 니들이 볼펜으로 위아래로 이러고선 종이를 이렇게 된 다음에 쭉 당겨봐. 그럼 이렇게 그려져. 이게 주기함수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 버리면 파동함수라고 하는데 이 길이도 같고 파동의 모양도 같으면 지들끼리 겹친다. 겹치면 뭐가 들리지? 보강이 생겨. 니네 그거 해봤을까? 병에다가 후 불었더니 소리 나는 거. 이런 게 보강이거든. 겹치는 거야. 겹치게 되면 이 길이는 변함없이 얘만 2배, 3배로 커져요. 근데 이런 것만이니까 이러고 있지. 이거 봐봐요. 그렇게 둘이 겹쳐도 변이가 변하지 않는 점, 이걸 마디라 부르고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 상쇄되는 점. 알았어? 상쇄되는 점을 부르는데 요게 상쇄가 되는 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함수, 오비탈이라는 함수는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론적인 학문이었지만 지금은 다 실험으로 밝혀졌어요. 뭘로? 여러분 전자를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지. 근데 전자는 입자예요. 잘 보세요. 눈 감아봐. 눈 감아봐. 눈 감아. 빨리. 자, 눈 감아. 소리 들려? 됐지. 다시 눈 떠. 내가 손이 2개야. 퉁퉁 칠 거야. 이 소리는 손 2개로 친 거다. 이 소리는 손 하나로 친 거다. 느껴봐. 알았냐? 자, 뚱뚱을 2번 칠 때니까 첫 번째가 2개 친 건지 나중에 2개 친 건지 느껴봐. 난 똑같이 칠 거야. 느껴봐. 눈 감아. 첫 번째 거. 마지막. 보고 있으면 아이씨 진짜 비겁. 야 이래 너 2개네 저거. 이씨 그러면 옆에서 막 눈 감고 이러고 있는 놈들이 뭐가 되냐? 다시 눈 감아. 볼 거야. 아 이거 똑같이 쳐야 되니까 뚜닥뚜닥 그러면 이게 몇 번인지 다 아는데 아이 좀 부끄럽네. 지금 솔직히 발도 쳤어요 내가. 이렇게 합시다. 자 눈 감아요. 분필로 칠 거예요. 이게 한 번의 소리입니다. 다시 눈 감아봐요. 아이씨 미안하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2번이 친 거예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죠? 한 번과 2번. 제가 왜 눈 감으라는지 알아요? 좀 잘하고요. 공식적으로 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한 번과 2번 세기가 다르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측정기 오실로스코프예요. 이렇게 탁탁 튀는 거. 니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띠. 보호자 불러. 그러면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띠 운명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오실로스코프라고 심장 박동 소리 측정하는 거. 알겠어? 자주 뛰면 심장 박동소 빠른데 그게 막 이렇게 뛰는 놈 없겠지. 그럼 죽어야지 그거는. 이러면 끝난 거지 걔는. 그러니까
일심음, 이심음 있죠? 쿵, 떡, 쿵, 떡. 좌천판, 우천판이 쿵 닫히는 소리, 그 다음에 반월판이 닫히는 소리, 톡. 이 일심음, 이심음. 우리가 몇 박을 재면 쿵떡, 쿵떡. 그게 그거예요. 일심음, 이심음이거든. 쿵이 일심이고 떡이 이심음이에요. 떡 이런 치는 사람 없어요. 알았어요? 쿵떡, 쿵떡.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쿵떡, 쿵떡. 거기다 뭐, 자진몰이, 쿵떠더덕, 이런 거 없습니다. 쿵떡, 쿵떡 떠요. 다 사람들은. 알았죠? 그 파동함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파동함수에서 얘들이 겹쳐지는 부분을 노드라고 합니다. 이게 생겨요. 근데 지금 설명을 아무리 해도 니들이 정상파가 뭐고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야구공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볼링공은 누구를 반드시 포함한다? 야구공. 그럼 그 야구공이 포함된 경계면이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냥 볼링공 안에 야구공이 없으면 괜찮은데 볼링공 안에 야구공이 있으면 야구공 경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볼링공 노드가 몇 개 생길까요? 하나 생겨요. 야구공이 있으니까. 그럼 농구공은 노드가 몇 개 생기겠죠? 2개 생기겠죠. 야구공, 볼링공 이렇게. 그렇게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교수 설명을 이해해요. 오, 알았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나 활동성이 달라서 걔들이 내는 파동은 전자니까 똑같겠죠. 근데 에너지 준위가 달라가지고 걔들이 겹치는 부분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한 겁니다. 이쪽 껍질에는 이만큼의 확률합수가 나타나고 이쪽 껍질에 이만큼의 확률합수가 나타나고 오, 옛날 사람들 이론이 맞았네? 이렇게. 알았어? 그때는 말만 한 거죠. 왜? 이 기술력이 발달 안 했으니까 말로만 다 물고 막 서로. 그죠? 그거밖에 안 했죠. 나중에 다 밝혀진 거라고. 그럼 2s 오비탈은 노드가 몇 개 있다? 하나 있는 거죠. 그럼 3s 오비탈 노드 몇 개 나타날까요? 2개 나타납니다. 그런 것만 알면 된다고요. 아셨죠? 오케이? 하이탁 같은 데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럼 막 정상파가 이제는 끝난 거예요. 걔는. 왜? 화학에서 원하는 것만 얻자고 그냥. n이 커지면 n-1만큼의 노드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괜히 공식적으로 쓰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껍질? 안쪽 껍질이 하나 있네? 노드 하나. 상껍질? 안쪽 껍질 2개 있을 거 아니야. 노드 둘. 이러는 거라고. 그걸 좀 더 현실감 있게 공으로 표현한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S오비탈은 이렇듯 여러분들 모두 갖고 있는데, 여러분 봐봐.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가 뭘까? 크기. ES가 커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누가 노드를 갖는다? ES부터 가져요. ES 껍질은 1S가 안에 있기 때문에 노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해 갔지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P오비탈을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P오비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P오비탈은 무슨 모양이냐라고 하면, 자, N은 2부터 존재를 하고요. 왜요? 얘들아, 2의 의미가 뭐야? 2의 의미가 뭐야? 방위양자수 의미로는 두 종류의 오비탈을 갖는다는 거죠. 누구누구? 0과 1. 이해 갔어? 그 중에 P오비탈은 L이 얼마짜리라고? 1짜리야. 그리고 얘는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읽어 알았니? 이렇게. 아령 모양 아니야, 사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 지금부터 선생님이 진짜 비슷한 P오비탈을 그려줄게. P오비탈은 말이다, 방향성이 존재를 하거든. 방향성이 존재해. S오비탈은 방향성 없잖아. 그래서 봐라. P오비탈은 오비탈의 종류가 한 종류 P오비탈이지만 방향성이 3개가 존재해. 잘 봐요. 하나는 X축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P오비탈이 있어. 그래서 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정말 신중하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PX 오비탈이에요.
S오비탈 같이 생겼는데 끊어졌죠, 가운데가. 그리고 어느 축을 향해서 대칭으로 서 있죠? X축을 향해서 대칭으로 서 있어요. 알았습니까? 다음. X가 있으면 누구도 있겠냐? Y도 있겠죠. 이게 PY예요. Y축으로 대칭으로 존재해요.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Z축이 있겠죠. Z축이.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이거를 니들이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볼록한 모양으로 나타낸 거예요. 거기다가. 팔꿈치 있죠. 그죠? 오른쪽 팔꿈치 아래에 있잖아요. 아이고, 저는. 그죠? 그렇게 생겼다고 표현한다고. 실제로는 핵과 가까울수록 확률이 커야 되기 때문에 뚱뚱해야 돼요, 여러분. 뚱뚱해야 돼. 그 모양 보세요. X축에 그 핵과 가까울수록 얇잖아요, 모양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확률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몇 방향이에요? 아, 이때 조심할까요, 여러분? 방향성이 있다니까 북쪽, 남쪽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떤 방향으로 얘가 분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나는 D오비탈을 가르쳐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D오비탈은 부양자수 몇 자리예요? 2자리죠. 그죠? D오비탈은 부양자수 2자리잖아요. 니네 2자리 고3 때 끝날 때까지 안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말을 잘 들어요. 선생님은 수능 최적화 강사란 말이야. 니들한테 동심과학고처럼 안 가르칠 거라고. 니들이 왜 공부하는데 강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려줄 거라고. L은 0과 1밖에 안 배워, 니들은. 알았냐? L은 0과 1밖에 안 배운다고. 다시 말하면 니들이 S오비탈, P오비탈은 배워도 D오비탈을 볼 일은 없어. 알겠어? 20번 원소까지 오비탈 전자배치를 보면 이해가 갈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제 D오비탈은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D오비탈이 요렇게쯤 생겼어. 야, 이건 참고야. 당연히 D오비탈은 L값이 얼마겠어? 2죠. L은 2죠. 근데 얘들은요, X, Y축에 대해서 무슨 말이죠? 좌우 앞뒤면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오비탈의 모양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면, 봐봐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기를 두고 얘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X, Y축에 대해서. 그 다음 또 누구 있겠어요? X, Y가 있으면 Y, Z도 있겠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방향성이냐고요? 아니죠. 아, 이렇게 면에 대해서 대칭으로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니들처럼 북동쪽이냐? 남서쪽이냐?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럼 또 누구 있겠냐? 뭐 Z, XZ 뭐 이렇게 면에 대해서도 얘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봐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DXY, DZY, DXZ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지금 오비탈의 방향성이 몇 군데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3개가 있다라고 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XY 제곱에 따라서 P오비탈 2개를 합친 것처럼 모양이 하나 있고 마지막 하나가 얘가 가관인데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DZ 제곱. 그냥 여러분들은 몇 개 모양이 있나 지금?
5개가 있는 거예요, 모양이. 알았니? 얘 배우냐고? 안 배운다니까. 안 배운다고 그냥 참고로 보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선생님, 저는 과학자가 꿈입니다. F오비탈을 그려주세요 하는 순간 주댕이 못 그려. 컴퓨터도 한참 걸려. 로딩 막 그러면서. 나 못 그린다. 근데 D오비탈은 일반 화학을 배우면 시험에 나와. 그리라는 게. 그래서 대학교가 1학년 때 가면 외워야 돼. 그때가 외우면 되지 뭐. 지금 뭐로 외워.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고? 잘 들어. 너희들 출제 범위는 P오비탈은 2밖에 안 배우거든. 아니, 부양자수는 고등학교 범위에서 알았어? 0과 1만 나와. 알았니? 얘만 출제가 된다고 모의고사에서. 하지만 2도 있고 3도 있고 이건 알아도 이것만 막 외워가지고 야 L값이 뭐뭐 있어? 0, 1밖에 없어요. 이제랑 끝난다. 0, 1, 2, 3, 4 충분히 있어요. 근데 출제만 그렇게 된다고 왜? 1번부터 20번 원수에서 0, 1이면 끝나요. 다 SP면. 그게 1S냐 2S냐 3S냐 차이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0과 1이 출제된다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도 나온다 얘들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부양자수 L은 A가 B보다 크다 그럼 걔는 P야 무조건. 작으면 누굴까? S오비탈이고. 이런 게 힌트인데 니네가 못 읽고 하는 거야. 에? 크면 C. 작으면 이게 1과 2인가 2와 3인가 이렇게 헤매고 있단 말이야. 0과 1밖에 없는데. 알겠어? 무슨 말인지? 명심해라. P오비탈은 R형 모양이면 방향성이 있다. 여기까지 나왔어. 지금 양자수 몇 개까지 했어 우리가? 2개 했다. 그지? 여러분, 얘는 누구의 해야? 얘 어디 가서 지웠네 씨. 부양자수의 해야. 다시. 부양자수는 어떤 양자수와 연관이 있겠다고? 주양자수와 연관이 있다. 봤지? 그러면 자기양자수는 누구랑 연관이 있다? 부양자수랑 연관이 깊다니까? 그럼 이 자기양자수는 무엇이냐? 주어는 똑같아.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니까 주어가 뭐야? 오비탈이라니까. 확률함수. 오비탈의 방향을 제시한다. 근데 방향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 오른쪽, 왼쪽 이런 게 아니라니까. 모양이라니까. 그 대칭형. 알겠냐? 그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ML이라고 하거든. ML. 얘는 정수야, 정수. 너네 정수면 0과 자연수를 포함하잖아. 그치?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 정수면. 근데 니들이 아는 숫자는 어디까지인가 잘 본다. 자, L이 0이면 알았니? ML은 0이야. 알았어? 0이면 0이라고. 근데 봐라. L이 1이면 잘 봐야 돼. ML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거 뜻이야.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야. 저기. 다시 말하자. L은 R형 모양이야. 끝나. L이 1이면 R형 모양이야. 끝나는데 그 R형 모양의 방향성이 몇 개 있다는 걸 보여주지. 지금 3개 있다는 걸 보여주지. 그게 바로 자기양자수야. S오비탈 방향성 있냐?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0이야. 방향성 없어서. 그러면 너희들한테는 내가 뭐하고 뭐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 0하고 1밖에 안 난다고 그랬지? 이게 끝이야. 그래도 잘 봐. 2는 누구겠냐?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박스로 표현합니다. 오비탈의 개수는 이거거든. 얘는 0이 있으면 0이 오비탈 하나예요. 자, 얘들은요. 에너지 준위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그래요. 그래서 방이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얘 방 몇 개일까요? 방 몇 개 그려야 돼? 하나, 둘, 셋, 5개 그래요. 다시요. S오비탈은 그게 1S든 2S든 간에 L이 0이므로 자기 양자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박스 하나. 근데 P오비탈은 방이 3개가 존재하는데 에너지 중에 같아요. D오비탈은 방이 5개가 존재해요. 질문. L3짜리는 방이 몇 개 있을까? 이게 수리출이야. 1칸, 3칸, 5칸, 그럼 몇 칸 나올까? 7칸 나온다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해했니?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박스의 숫자를 제시해주는 게 누구라고? 자기양자수야. 자기양자수는 뭐뭐만 나오니 얘들아 니들 시험범위에 1, 0, 1밖에 안 나와. 이 3개 숫자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이것도 안 나와 잘 시험 문제. 이해 갔어? 오비탈에 대한 정의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다 한 거야. 슈레딩거는 여기까지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한 거야 지가 봐도. 야 이거 확률인데 확률도 미심쩍은데 그래 이걸로 통해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고 치자. 그래서 전자를 정확하게 규정을 못한 거라고. 알았어? 이걸 완결한 과학자가 파울리야. 파울리. 여러분 마지막 양자수 이름이 뭔가 봐봐. 스핀 자기 양자수라는 양자수야. 걔 하나만 주어가 전자다. 1, 2, 3이라는 양자수 주부자 이 셋은 주어가 누구라고? 오비탈이야. 근데 네 번째 주장한 스핀 자기 양자수의 주어가 전자라는 걸 명심해. 걔가 입자성을 최초로 주장한 거야. 걔까지 들어오면 전자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 그걸 계속 해볼 거고 선생님이. 알겠냐? 좀 끊고 가자.